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은행들이 장기간 이어진 이 고금리 정책으로 그동안 엄청난 이득을 땡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2년간의 고금리 행진은 미국 금융권에서 예대 마진이 이 정점으로 치달을 만큼 엄청난 수익률을 구가할 수 있었던 전환점이 되었던 시기였는데, 이게 어느 정도 단기적인 흐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은행으로선 개이득이죠. 그런데 고금리 수혜를 은행만 보겠습니까? 은행에 파킹해 놓은 예적금도 동시에 금융 차익을 얻게 되는 건데, 지금 고금리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현지 미국 은행은 실적 부진이라는 암초를 만나게 됐습니다. 미국 대형 은행들이 이렇게 실적 악화에 부딪히면서 곧바로 예대 마진 차이는 9% 정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추세가 계속적인 양상을 보일 것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는 반대로 미국에서 터진 최대 이슈로 인해서 지금 지난주까지 시장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주가 수준 거의 사상 최고를 찍는 이 과정 중에 있고, 신용 스프레드 역시 리스크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기대감이 만빵했었는데, 이게 완전히 극적으로 꺾이게 됐다는 얘기죠. 대규모 재정 적자. 미국은 지금 산재해 있는 금융해일이 당장 엄습해 올 수 있는 만성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거. 지금의 이 대호황기와 상반되는 명암이 엇갈리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결국 이런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 확대 정책은 다시 리부팅이 될 가능성 아주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제 무역 지용도도 완전히 개편이 될 거고요. 관세 장벽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한 지금까지 거의 미국 연준이 아슬아슬하게 유지해온 인플레 궤적은 완전히 럭비볼 땅바닥에서 튀어오르는 것 같이 방향을 가늠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사방에서 이런 변화가 몰려오게 될 건데, 아마도 역대급 분기점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금융 환경의 변화는 아예 구조 자체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미국이 새롭게 재편되는 시기에는 그 시나리오 중 하나가 미국 연준의 해체 내지는 폐지론, 거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미 연준이 지금 솔직히 어떤 기관보다 가장 우위에 있는 이 극한의 영향력을 가진 절대 반지를 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통제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이런 분위기를 더욱 강력하게 끌어내게 될 거란 얘기죠. 얼마 전 제롬 파월이 중앙은행의 독립적인 역할을 주문을 한 것도 이와 맞닿은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아마도 급격한 구조조정의 스타트 버튼이 눌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유력한 폐지로는 아마도 지금 기준금리로 경제대통령 역할을 하는 미 연준의 역할론이 너무 부풀려진 것에 대한 위기감이 대두가 되면서 아예 조직 자체를 폐지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이렇게 되면 미 연준의 기준금리만 온 세상이 바라보던 태양 같았던 역할론은 곧바로 사라질 수도 있게 되겠죠. 정책과 별개의 각자 도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중앙은행의 역할에서 별똥부대 같았던 이 페드의 역할론이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와 아예 이 역할 자체를 없애고 본연의 중앙은행으로서의 모습만 남기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도 아마 가장 큰 대변화의 중심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모든 임명권을 중앙정부에서 쥐고 금리 방향성과 맞는 사람들을 인선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굴러가게 하는 조직으로 바꾸거나, 완전히 역할 부분에서 대대적인 축소, 전혀 결정적인 경기지표나 금융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게끔 그냥 완전히 성격이 다른 기관으로 리세팅을 하는 건데, 아마도 이런 급격한 변화는 하반기 가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지형도가 바뀌면서 일어날 가능성 아주 높아지게 된다는 얘기죠. 인하보다는 아마 인상적으로 더 가닥을 잡고 재정 확대 정책을, 그리고 그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걸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무역 부분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의 수출만 미국이 잡아내면 국내 인플레 상황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이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준의 폐지에 대한 대안은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 편이죠. 무엇보다도 지금보다 더 강한 달러화라는 방향으로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통일된 하나의 구조, 가장 정점의 권력에서부터 나오는 방향지시 등이 가리키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으로 주문하는 이 금융구조 쪽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급변하는 이 금융환경이 두세 달 상간에서 정말 정신 못 차리게 일어나게 될 가능성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달러를 극강으로 밀어붙여서 물가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갈 건데 고성장 저물가라는 목표치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의 달러 강세는 본격적으로 헤매고 있는 이 아시아 금융시장 송두리째 다시 한번 흔들어 버릴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가뜩이나 태풍 불고 있는데 쓰나미까지 덮치는 격이니까 이런 변화는 굉장히 혹독한 유례가 없었던 금융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거고요. 가뜩이나 일본은 슈퍼엔저, 위안화는 스스로의 가치를 절하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무역 분쟁의 한가운데 놓여 있고 통화 가치를 까내려서 수출 틈새를 노려보는 시점에 다시 2차, 3차 강달러의 폭격이 이어지게 된다면 아시아 국가는 엄청난 달러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태풍 앞에 촛불과 같은 운명이 되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곧바로 두세 달 사이에 엄청난 변화의 기류로 작용을 하게 될 건데 미국이 이렇게까지 급변의 사태를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변화의 모멘텀이 극적으로 터졌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한국 통화 가치는 그냥 아무런 대책이 없을 정도로 그냥 사태 추이만 지켜봐야 할 존재감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건 극강의 환율 변화가 다시 몰아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도 환율 다시 오르는 거 보세요. 지금도 그 여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도 미풍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초미의 영향을 받는 통화 가치라서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하반기는 달러 공세의 넉다운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결국 물가 지표는 이렇게 지속되는 고환율의 부담감 때문에 계속적으로 동서남북으로 튀게 되는 인플레 현상 지속하게 될 거고요. 금리 역시도 물가 때문이라도 1mm도 움직이지 못하는 힘든 상황에 녹초가 되어 있을 겁니다. 10월 인하선이라는 말이 얼마나 한국적인 기대 심리만 녹여놓은 말인지 지금 금융시장이 완전히 급격하게 재편이 되는 시점에서 너무 부동산 편향적인 해석들이 난무하는 바람에 지금 한국은 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온 세상 모든 산업 전반의 키워드가 서울 집값 상승이라는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게 더욱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 전혀 지금 한국 집값은 올라서기 힘든 기반 위에서 계속해서 부채라는 사다리 걸쳐놓고 올라서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7월 들어서 꺾이고 있다는 얘기죠. 거래량 6천 건 정도의 증가로 나왔던 급매물이 대부분 소진이 됐고 거래가 조금 트인다 싶으니까 집주인들이 다시 가격 태그를 바꾸고 있는, 이걸 매수세가 모를 리가 없죠. 매수세 입장에서는 한 달 상간에 1억이 오르니까 집값이 당연히 관망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건데 7월은 확실히 단기적으로 몰린 수요로 인해서 들썩였던 거래량 확 꺾일 가능성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도 그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고요. 어차피 미국의 금융재편, 연준까지 폐지 수순으로 가자고 하는 마당에 국채는 거의 천문학적으로 찍어낼 것 같고 이로 인해서 국채 가격은 가라앉고 국채금리는 오르게 되고 국채금리가 10년물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국내 은행채 금리는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엄청난 속도로 오르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은행채 금리가 낮아서 시중은행들이 앞다퉈서 주담대 금리가 낮아졌는데 이게 슬슬 시중은행에서도 눈치를 까고 있는 형국이라 이번 주부터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인상하는 거 보세요. 하나은행을 위시해서 국민은행, 인터넷뱅크까지도 금리를 야금야금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된 은행채 금리 인하로 인해서 주담대 금리를 여유 있게 2%까지 낮췄지만 이게 바닥이라는 얘기죠. 금융당국에서도 가계부채 증가하니 대출 조익이 나선 거고 서둘러 주담대 금리를 이동시키고 있는 건데 이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채 금리가 27개월 내 연중 최저치도 경신할 만큼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제 뭐 상황이 완전히 급변을 하게 된 거고요. 이걸 내부적으로 쪼이는 방법, 그러니까 은행 자체에서 금리 올리고 게다가 금감원에서도 오늘부터 DSR 규제에 대한 직중 점검에 나서는 행보 보이면서 주담대 금리가 빡빡해질 뿐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아니죠. 하반기에 터질 미국발 금융환경의 대격변이 아시아 시장의 통화 가치를 다시 한번 레그킥으로 통탈을 할 가능성 높아서 자체적인 컨트롤 굳이 뭐 할 필요 없이 급격한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 뻔합니다. 게다가 PF 문제는 뭐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될 거고 벌써 주요 건설사들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을 위시해서 미청구 공사 단위가 조 단위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에는 중동 쪽에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서 이런 미청구 공사가 늘어났던 건데 심각한 게 지금 국내 정비사업 단지에서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서 이런 빵꾸가 나기 시작을 하니까 지금 건설 사업 자체가 자금난이 뭐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얘기고 공기관에서 내준 공공택지 활용도도 뭐 지금 자금난 때문에 주택용지 해약 금액이 1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 작년 해약 규모의 2.5배에 달할 정도로 사업성이 악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죠. 자, 이렇게 서울 아파트 올라가는 것만 목매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동서남북 서라운드를 돌아봐도 미국발 금융환경의 재편과 강달러의 파산 공세는 하반기 금리를 완전히 급변하게 더욱 강하게 만들 거고 연준을 해체 내지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자고 하는 것도 미 국채 발행을 천문학적으로 늘려서 세계 도처의 금융시장이 극도의 혼란 속으로 접어들게 되는 시발점이 될 건데 가뜩이나 국내 PF 자금 문제로 인한 경색은 더욱 위기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 서울 집값 상승세는 지금 정말 어이없는 이 단기적인 착시 효과로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로 올 하반기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미국 쪽의 변화가 하반기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들 뭐 기대 만발로 시장에 유연한 변화를 기대했는데 이건 뭐 완전히 갑작스럽게 뒤집어져서 특히 한국 부동산 시장은 거의 뭐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 높아졌고요. 한마디로 엄청난 변수가 상수처럼 아주 단단하게 다가올 위기 중의 위기가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틈새를 잘 체크를 하시면서 기회를 잡으신다면 골든타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